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선크림 도대체 얼마나 발라야 되나요? 얼굴 전체에 도포하는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정도가 적당량. 자, 매번 자극적인 세안을 반복하다 보면 피부 장벽이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오히려 피부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선크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는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제품을 선택할 때 피부 타입 이렇게 고려해서 선택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선크림 역시 이제 본인의 피부 타입에 좀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피부 타입별로 어떤 선크림을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민감성 피부는 이제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 에너지로 자외선을 소멸시키는 유기자차, 이것보다는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이제 아예 탁 반사시켜버리는 이런 무기자차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유기자차 성분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미열 발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민감한 피부에는 이 미열이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무기자차 특유의 뻑뻑함, 백탁 이런 현상이 부담스럽다면 무기자차 비중이 조금 높은 혼합자차 제품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제품 하나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그리그리 키즈 마일드 썬블럭인데요. 자, 이게 키즈용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성분도 자극적이지 않고 뭐 피부가 뭐 굉장히 민감하다 하는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순한 만큼 이제 PA 지수 그리고 SPF 지수가 조금 높은 편은 아니라서 이제 실내 활동이 많은 분들한테만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여드름 피부는 모공 막힘을 유발하는 성분에 대해서 참 주의를 해줘야 돼요. 자, 무기자차는 피부 표면에 이제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차단한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안하지 않으면 모공을 막아서 이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드름 피부에는 비교적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의 유기자차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아요. 자, 다만 유기자차 성분 중에서도 좀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분표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모공을 막지 않는 테스트거든요. 혹은 지방산이나 오일 뭐 이런 성분들이 최소화로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중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고민되신다면 제가 두 가지 장점을 적절히 혼합한 혼합자차 제품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혼합자차는요, 무기자차의 이 안정성과 유기자차의 이 가벼운 사용감 있죠. 이 장점들을 모아서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피부 타입에 맞는 선크림을 골랐다면요, 자신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현명하게 선택하는 단계가 남았죠. 자, 등산할 때는 등산복 입고 우리 수영할 때 수영복 입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내가 그날 무슨 활동을 하느냐, 이 활동 계획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도 좀 맞춤형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놀이나 야외 활동을 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은 스틱형 제품, 요거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스틱형 제품은 땀하고 물에 강하거든요. 그리고 휴대랑 덧바르기가 간편하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SPF 50 이상 그리고 PA 포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놀이나 뭐 야외 활동 하다 보면 뭐 물에 닿기도 하고 뭐 땀도 삐질삐질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씻길 수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간격으로는 꼭 덧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매일매일 데일리로는 뭘 써야 되냐? 자,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는 산뜻한 크림 뭐 또는 뭐 젤 뭐 이런 타입을 좀 추천드릴게요. 자, SPF는 30 이상 정도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A는 저는 무조건 포뿔 이상 추천드리고 있어요. 톤업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피부톤 보정 효과도 얻을 수 있겠죠. 자, 제가 사용하는 제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그리 워터드롭 선실드 젤, 요거 사용하는데요, 젤 타입이라서 정말 흡수가 산뜻하고 가볍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메이크업 할 때 자외선 차단제 때문에 왜 밀리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자, 얘는요 메이크업이 안 밀려요. 자, 얼마나 촉촉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많이 발랐잖아요. 자, 여기 몽글몽글 물 맺힌 거 보이시나요? 이게 워터드롭 제형이라는 건데 이렇게 산뜻하게 좀 흡수되는 젤 타입이라서 흡수가 정말 산뜻하고 가볍게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밀리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름에는 막 얼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품, 바르는 제품 뭐 하나라도 덜 바르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제품이 아주 좋겠죠. 정말 산뜻하니까. 이게 바로 제 마음속 1등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얼굴이 좀 엄청 건조할 때, 그럴 때는 조금 덜 산뜻해도 좋으니까 좀 얼굴이 좀 오래오래 촉촉했으면 싶잖아요. 자, 그럴 때 저는 요거를 써요. 탈라 선크림인데 얘는 이제 수분크림 바른 것처럼 피부의 촉촉함이 좀 오래오래 지속이 돼요. 한번 발라볼게요. 아까 젤 타입하고 좀 제형이 다르죠. 자, 얘는 정말 이 수분크림 바른 것처럼 크림 형태로 이렇게 발라져요. 그래서 수분감이 굉장히 오래 간다. 그래서 얘는 좀 피부가 많이 건조하시거나 아니면 한겨울에 피부 바싹바싹 마를 때 그럴 때 바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좀 눈 시림이 있으면 좀 사용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들은 이제 거진다, 이제 눈 시림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간편한 게 제일이다 라고 이제 간편함을 추구하신다면요, 저는 선쿠션을 추천드릴게요. 자, 휴대하기도 편리하지, 톡톡 두드려 바르기만 하면 되지, 메이크업 위에 덧바르기도 좋지, 이거 완전 간편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선쿠션은요, 수정용으로만 사용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그 이유는 선쿠션으로 이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좀 제대로 보려면 적정량을 충분하게 발라줘야 되는데 선쿠션으로 이렇게 톡톡톡 바르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 선크림을 바르실 때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크림 타입이나 뭐 젤 타입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 이제 덧발라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이 선쿠션을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쿠션 퍼프는 자주자주 세척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거, 이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남성분들이라면 어떤 걸 추천하느냐? 자, 백탁 현상 없이 산뜻하게 발리는 로션 타입, 또는 아까 그 보여드린 거 있죠? 젤 타입, 요거 추천드릴게요. 사실 선크림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도 좀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바르는지도 이제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크림 어떻게 제대로 발라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르는 시점이에요. 자, 무기자차 그리고 유기자차, 얘네들은 도대체 언제 발라야 되나요?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무기자차는 피부에 물리적인 이제 보호막을 형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바르는 즉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데 유기자차는요,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쉽게 말해서 피부 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유기자차를 사용하신다면 외출하기 전 최소 20분 전, 요때 선크림을 좀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선크림 도대체 얼마나 발라야 되나요? 자, 선크림 권장량 알려드릴게요. 자, 단위 면적당 2mg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뭐 2mg이 뭐 얼마 정도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얼굴 전체에 도포하는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손가락 2마디 정도, 요 정도죠? 요 정도 양을 충분히 짜서 바르셔야 됩니다. 요 정도가 적당량, 너무 많죠? 안 많아요. 자, 요 정도 양을 한 2번, 3번에 나눠서 이제 레이어링 하듯이 발라두시면 돼요. 자, 선크림은 땀이나 물에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3-4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덧바르는 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잡되 내 피부 타입과 계절 뭐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좀 달리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겨울보다는 뭐 여름이 더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3-4시간보다는 조금 짧은 2-3시간 정도 요 간격으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 피부가 파워지성이다, 뭐 메이크업 한 번 하면 그냥 뭐 2시간이면 싹싹 지워진다,
느껴진다 라고 한다면요, 이런 분들도 한 2시간 간격, 3시간 간격으로 조금 간격을 줄여서 발라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메이크업 위에 더 바를 때는 펴 바르는 뭐 크림 타입, 뭐 젤 타입, 뭐 스틱 이런 거보다는 앞에서 추천해드린 그 선 쿠션 있죠, 요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선 스틱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드름이 없는 뭐 노 메이크업 하셨거나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뭐 화장하신 분들은 아마 화장이 이렇게 바르면서 이렇게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선 쿠션이 조금 더 잘 맞으실 거예요. 간혹 선크림 바르고 나면 이제 눈이 시리다 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요, 나에게 눈시림을 주지 않는 그런 적절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런데 일단 제품은 샀어. 근데 이제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이게 눈 주위죠. 여기 눈 주위에 1cm 정도를 좀 피해서 바르거나, 아니면 뭐 눈 주위는 문질러서 펴 바르지 말고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시면요, 눈시림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크림을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바른 다음 어떻게 세안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든요. 선크림을 바른 후에 어떻게 세안을 해야 올바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을 바른 후에 세안하실 때 이제 모공 속에 촘촘히 박혀있는 그 선크림 성분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강한 클렌징을 하거나 아니면 뭐 2중 세안, 3중 세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세안 방법이 더 피부를 자극하고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번 자극적인 세안을 반복하다 보면 피부 장벽이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오히려 피부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을 바른 다음에 뭐 지나치게 뭐 꼼꼼한 클렌징이나 뭐 2중, 3중 세안 뭐 요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피부에 선크림 잔여물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나 모공에 남아있는 이제 미세한 선크림 성분은 피부 각질이 자연스럽게 각화주기에 따라서 28일 뒤에 탈락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제거가 돼요. 그래서 굳이 뭐 강한 클렌징으로 빡빡 문질러서 억지로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안은 최대한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천천히 진행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상황별 선크림 선택부터 올바른 사용법까지 선크림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선크림은 우리 피부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자신의 피부 타입과 그리고 현재 상태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요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뭐 어떤 선크림 골라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거나 뭐 사용법을 궁금해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